위원장, 원외위원장 협의회가 이제 창립이 됩니다. 창립에 앞서서 위원장, 의장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앞서서 오늘 마침 이 기회에 세 분의 후보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세 분의 후보들의 1분 스피치를 듣도록 먼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잡다가 내려놓으면 1분이겠다. 먼저 레이디 퍼스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가 지역위원장 김기옥입니다. 이번에 원외 위원장 협의회 회장 출마했습니다. 기호 3번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3번 달고 이 선거 여러 번 실패하는데 이번엔 3번이 이기는 선거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기호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혁신해야 되는데 7월 3일 원외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이 그 혁신의 출발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당이 원외가 중심이 돼서 정말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찬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김기옥 뜨거운 열정과 진심을 다해서 우리 원외위원장님들의 권익 보호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김기옥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안 나오나 이게?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시흥갑 위원장 임석철입니다. 오늘 이 비상 간담회에 사실상 우리 박주섭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이따가 할 말을 좀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3일 날 원외협의회 창립식을 단순히 회장 뽑고 정관 통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상황이 위중하니만큼 그날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4시 이후부터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현 사태에 대한 수습과 이후의 혁신 방안에 대한 위원장들이나 의원님들, 당직자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그런 것들을 좀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당이 이제 변하고 있고 뭔가 쇄신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러한 권위를 정중하게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우리 당의 위기를 타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원외 협의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수호입니다. 네, 부천 원기의회에서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꼴찌에 발언을 하게 되면 앞에서 좋은 얘기들을 다 하고 할 말이 없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기에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출범하는 것도 사실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출범하고 또 회장이 선출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당이 새롭게 혁신하고 그야말로 재창당된다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승철 위원장이 그 건의를 했는데 저도 건의를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조직 운영이라든가 또 사무실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중앙당에서 저희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당사 한켠에 우리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사무실을 좀 조그만하게 만들어 주시면 원외지역위원장들이 그 멀리서 와가지고 차로 한잔 마시면서 또 논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먼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회장에 당선이 되면 원내 힘을 합해서 대립이 아니라 화합하고 통합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그만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부천 원미을 이승호 지역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우리 후보자에게 우리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당위원장님이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당의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당 중앙위 지도부들께서 오셔서 경기도 현안을 듣고 또 우리 전국에 쌓여있는 어려움들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정당의 기본은 참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기도 지역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비대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규혁 위원장은 경기지역위원장 아니잖아요? 선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상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의 상황이고 더더욱 사죄 외에는 변명은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엎어져 있습니다. 넘어뜨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야 한다는 의지와 집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지와 집념 외에 또 다른 현명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략 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심일체가 되는 우리 당원 모두의 결속과 단합이 좀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스스로의 대처를 잘못해서 파괴가 되는 수도 있지만 우리를 제외한 타 정치 세력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당을 파괴를 하려는 공작이 무차별적으로 무참히 가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저희 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꾀나 변명을 부리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엄정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전폭적으로 수행하고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당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는데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와 같은 수사권은 없지만 능력껏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성역 없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진상을 규본하고 새로운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이 되게 되면 바로 검찰의 수사 의뢰 내지는 수사를 위한 고발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는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를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보 조작 사건 자체가 원래 제기됐던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을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인 공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문준용 씨와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일부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검이 수용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치 쟁점화만 되고 갈등만 양상이 돼서
국민당이 처해 있는 위기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술수도 꼼수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 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되면 그때 가서 의혹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당론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비대위원 전원들이 그와 같은 똑같은 결정을 해주어서 그런 수순과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만일에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사건이 발생을 했거나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나 행동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새정치로 출범한 우리 당은 범죄 정치를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당이기 때문에 당 자체가 존속의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수사로서 확인이 되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 당을 해체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동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단호한 자세로 우리가 결연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다시 한번 지혜와 또 힘을 모아서 제기돼서 달려가는 그런 당이 좀 되도록 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대선 이후에 중앙위원회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지역 순방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당을 위한 애정 충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남는 대화상이 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당 지역위원장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간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 허심탄회하게 박주선 우리 비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마음껏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 시간은 11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에어컨 안 나와 여기? 에어컨 안 나와? 질문 내용도 충분히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비상시인데 여기 나갈 일이라고 비대위원장이야 여러 비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경기도당까지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때가 된 만큼 한 말씀 좀 여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7시부터 8시 반까지 태평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시민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윤종시 증거 조작 사건이 언론에 방방하는 시민의 눈빛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다만 자문에도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수십 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정책 타임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그러니까 사과도 중요하지만 말도 중요하지만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까지 과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한도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멋진 정책인 퍼포먼스는 한나라에 찬떼기 사건이 났을 때 박근혜 그때 비대위원장인가요? 그 천막당 사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보여주는 거 느낌 이렇게 정책 퍼포먼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나라당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분노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보다 우리가 진정성으로 사과를 하는 느낌이 낮으면 국민들이 우리 국민당을 계속 존속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지금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이 또는 당의 지도부가 지금 이 증거 조작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또 지금 현재 그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이미지를 형성하냐는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저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벌써 지금 그것이 며칠 지나고 있는데 그거 지나기 전에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당이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구나. 또 이걸 보니까 정말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에 보여줄 필요성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의당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한나라한 시절에 차떼기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천막 당사를 한 거 수준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저는 강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당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아까 지금 우리 지역위원장이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앙위원을 소집해서 중앙위 결의를 해가지고 중앙위 전체가 한다든지 그거는 일회성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의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의 감동을 주고 느낄 수 있다. 우리 국민당이 살아난 길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기긴 합니다만 위기는 잘 활용하면 그것이 거꾸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량화 위원장 고맙습니다. 네. 즉석에서 답변을 필요하신 부분은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기록상으로 이렇게 담아 두실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정 김명수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수원정의 김명수입니다. 자꾸 상황을 보면은 저도 되게 답답한데 비상대책 위원을 맡고 있는데 얼마나 심정이 답답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심으로 우리 수사합니다. 모든 비리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당의 홍보에 대한 문제를 좀 토론하고 싶습니다. 어제 모 일간지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권익주는 483억, 그리고 국민의당은 430억,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338억을 썼다고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조소가 섞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득표율은 3등을 하면서 비용은 2번째 썼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 이제 약간 조소를 하면서 달린 게 뭐냐면은 그래도 국민의당은 15% 득표가 넘을 거니까 조기에 예산을 집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0% 미만을 해가지고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일선 하단장으로 뛰었던 저로서를 보면은 정말로 가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정말로 우리 국민의당 홍보물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있었습니까? 너무 허접하고 시체말로 쪽팔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서 430억을 썼는지 이 점은 지역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홍보를 시작해서 홍보로 망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해서. 지난번에 리베이트 사건 때 물론 전원이 무죄가 됐지만은 그걸 기억하는 국민이 도대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번 대선 때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홍보가 국민의당을 돋보이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이 망쳤어요.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추석 때 기성교회한테 나눠주라고 A3 용지를 당 홍보물을 던져줬습니다. A3 용지를. 엄청 그 당시 메이포 이게 보니까 훨씬 그런 걸 갖다가 저희 나눠주고 왔습니다.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거. 기성교회들이 그 넓적한 그 큰 걸 왜 받아갑니까? 그게 우리 실상이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당의 정책지 보면은 A4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보면은 받기 좋게 리플렛을 간단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세차도 보면은 제가 받은 유세차만 해도 가드레일이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가드레일을 달았습니다. 여기 지들 당원이 계시지만은 별도로 달았어요. 떨어져 죽기 싫어서. 그리고 전광판도 저절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볼트로 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당은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 뭐냐면은 이번 대선도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 리베이트 관련됐던 그 라인들이
다시 홍보를 주로 했던 얘기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방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허접했는데 어떻게 어디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국민의당의 홍보물이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허접하다는 하고 때를 못 맞춰가지고 남들 다 달라고 그때 뒤붙이고 다 나타나요. 그리고 수익은 조금 듭니다. 여기 우리 회책인데 있지만은 지역에 끝나고 나서 두 개씩 위원회만 줬잖아요. 지금 4개 달았죠? 예. 왜 자유한국당하고 동의를 엄청 달았는데 2개를 달아보니까 33만에 누가 봐줍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처리할 걸 못 처리하고 2개를 추가로 달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쪽은 338원이면 여기는 332원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의혹적이나 뭐 디베이트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홍보 라인에 대한 인적 문제, 두 번째는 가성비 문제. 이건 분명히 우리 국민당이 정말 한번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 또 대상평가관도 있으니까 좀 해서 좀 제대로 홍보 라인 좀 제대로 세웠으면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환? 조화를 보냈는데 화환이 하십니까? 네,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 뭐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선 관련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당이 취하는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장님이 대표로 대선의 그 쓰라린 여러 과정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당이 처한 현실, 또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를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장님. 예. 백종윤 위원장님. 마이크. 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다른 위원장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뭐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고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 2, 3일 사이에서 국민의당이 처한 현실이 진짜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미 비대위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바람이 하나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의례적으로 만들어지는 비대위는 그런 이제 정치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미 비대위가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뭐 비상한 조직을 꾸릴 수는 없을 거고, 근데 좀 있으면은 우리 그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전당대회가 잡혀 있습니다. 8월 27일이라고 언론에서 이제 발표된 걸 봤는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당이 그 당 대표를 경선으로 뽑을 만큼 한가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는 뭐 비대위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다른 위원장님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이 당을 제대로 추스를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좀 추대를 했으면 어떤가 그런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 우리 비대위에서 추대가 되려고 그러면은 후보 간에 합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비대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논의해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추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어서 마이크 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의 개인이시죠? 예. 예, 개인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예, 자기 소개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명시 시의원 복지건설위원장 김기춘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었으니까 잘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나와서 하여튼 뭐 비대위가 끊어지고 장 지도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힘을 보태고 싶고 열정을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더 마음이 아무로 됐다고 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희망을 심으면 희망이 싹트고 절망을 심으면 절망이 싹트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 어떤 희망을 심을 것인지 또 어떤 절망을 심을 것인지 우리는 당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 김대중 당, 노태우 당 이렇게 다 그 인물을 보고 사실 당이 구성됩니다. 우리 당도 핵심적인 인물을 어떻게 계속 지금 우리 안철수 대표를 모셨는데 지금 잘 안 나타나시면서 여러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을 먼저 선택하고 인물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인물을 보고 당이 되어가는 것을 봐왔습니다. 정치사에서.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오셔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희망을 심을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전 후보께서 나오셔서 직접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잠깐만요. 우리 김중환 비서가 있나? 네, 전화기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3층에. 아, 가져왔어. 네. 우리 김기춘 의원님 함자가 좀 좋기도 하고 해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아마 전달이 되지 않겠나 싶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예, 우리 김영석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 무의 김영석 위원장입니다.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무지역이라 발언 안 하고도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이버방의 이상돈 의원님의 안철수 전 대표님의 전개 끝에 오늘 박부선 위원장님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당이 수직적으로 가담한 지금 밝혀진다는 당의 해체. 현장에 있는 지역위원장으로서는 저를 비롯해서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를 좀 이렇게 나갔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총선과 지난 대선을 열심히 치렀는데 가끔 한 번씩 당에서 들려오는 이 절망적인 소식, 이거 참 힘이 쭉 빠지는 일이어서 당원들 부분만 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열대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당의 진로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물론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습니다만 당의 해체 듣는 우리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당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밝혀졌을 때 또 검찰 수사 결과가 저희가 자신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대선 직후에 빨리 대선 평가를 진행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우리 스스로 먼저 밝힐 수 있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에 당내 화살을 보내는 그런 언사도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되겠고 검찰 수사 결과가 끝날 때까지 짧은 시간에 빨리 마치도록 지도부에서 충고를 하시고 그리고 천막강사, 선보일배 여러 제안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천막강사에 분하고 연결된 거니까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은 빨리 검사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도
어차피 이 사건은 계속 문준용이란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결코 길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빨리 검찰에 수사가 종료되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바로 중앙위를 소집해서 정세가 대부분 사과하고 자정협의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앞에서 속고 대자를 한번 하는 그런 이벤트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고 현재 당원과 저희 지도위원장들이 용기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열 유기철 위원장입니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 오다 보니까 KTX 타고 정철 타고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우리 비대위원이나 아니면 또 우리 정책위에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들이 그렇게 관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역위원장들은 지역에서 각종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 핵심 당원들조차도 사실 저부터도 확신이 없는 게 뭐냐면 과연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당이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겠다는 정당이다. 이게 한 줄로만 좀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당원들한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꼭 한 줄로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비대위원회에서 정책에 가장 시원하게 임팩트 있게 좀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저희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해식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활동을 하다 보면 국민의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만약 된다면 좀 더 궤도에 오른다면 정통운동도 좀 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좀 시간이 이제 강유선 박선덕입니다. 평당원입니다. 당원이 중심이 돼서 의견을 듣고 구조가 돼야 되는데 당원의 의사를 어떻게 수련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당원의 한마디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 기회에 이 당원들로부터 모든 의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위원장님들 질의 시간을 이걸로 마치는 걸 하고요. 우리 아직 우리 박주선 우리 비대위원장님 마지막 말씀도 비대위원님들의 간단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임승철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7월 3일 날 올해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 선출하는 그 날짜에 지역위원장들이 많이 모이니까 중앙회를 한번 소집해달라. 우선 가서 당에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장영하 변호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것도 저는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땅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논의를 하겠습니다. 천막장사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천막장사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선거 비용을 도대체 어디다 썼고 홍보물이 왜 그 모양이냐, 홍보물 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됐다고 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명색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제가 위에다 이야기를 해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반영 하나도 되지도 안 해버리고,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국민당의 당선자가 나오면 이게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선 평가를 위원회에서 좀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당대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중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박주원 경기도당 위원장께서 전당대 연기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위원장이나 기타 당원들의 뜻을 반영한 주장이냐라고 물었더니 지역위원장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곧 전대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얼마나 코미디로 비춰질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백현정 위원장님은 지도부 추대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1월달 전당대하고 3, 4월달에 대선 후보 경선하고 또 8월달에 전당대하고 그런 동력이 생길 것인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이 당이 지금 사실 천둥 벼락을 맞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을 구조하는 역할을 뒤로 하면서 전당대 해가지고 지도부한테 맡기고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8월 27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장소 사용 가계약까지 해놨고 저 개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 비상체제 하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솔직하고 단호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사과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도 제기한 문제인데 여기 있는 누구도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대선 패배하고 그날 선거 개표한 날 나와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후보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후보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큰 책임을 후보했다고 치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안철수 후보 자질론 토론에서 무능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보다 더 못한 사람도 대통령 된 예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못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도 책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안철수만 잘못했다 이거 하는 것은 당의 발전에 도움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과연 반추를 해보면 얼마나 안철수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정말로 사직생의 각오로 자세로 행동으로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대선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사죄를 하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든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석 위원장께서 당 해체론을 주장한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00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만일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시는데 만일에 조직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 된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이 당 해체해야 됩니다. 존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새 정치가 아닙니다. 범죄 정치입니다. 이제까지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허위 증거를 가지고 공격한 예는 아직까지 저는 예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새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만 이 당 간판 붙잡고 늘어져 본들 국민이 이걸 용서를 하겠으며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 범죄 집단들이라고 그러지? 저는 검찰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순수히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해체를 염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저희들이 사과하고 사죄하고 지금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정치적인 쇼, 꼬리 자르기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비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죄가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저 개인이 당 해체할 수도 없습니다. 해체를 하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당 해산 절차를 당헌 당규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이 처한 현실을 놓고 보고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당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단호한 자세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과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이 당은 결국 해체가 되겠구나, 결국 이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떠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그럼 대선 평가는 누구도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방향이나 한계를 범위를 정해준 일이 없습니다. 아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달라. 아니 세상에 패배의 원인도 모르면서 무슨 대책, 무슨 처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성역이 없고 지휘구화가 없고 방향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도 없고 대선평가위원회에 맡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는 대선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당이 쪼개진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을 살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당을 죽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방향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문재인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사항이 불가하다 할 정도로 한다면 뭐하러 돈 들여서 평가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대체,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국민당이 뭘 하는 정당으로 홍보를 할 거냐. 우리한테만 묻지 말고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좀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논의를 해가지고 알려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뭐 자문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모든 것이 중앙당에서만 전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은 기존의 패권, 기득권 정당, 밀실 야합을 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고치기 위해서 이념투쟁의 정당,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대한정당으로 출발했고, 그것이 바로 새정치라고 생각되는데, 그 새정치를 걸음마도 하기 전에 자꾸만 이렇게 장애물이 튀어나와가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섰다 또 걸어가려면 또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양떼를 모르고 하는 목동을 생각해 봅니다. 이 당이 우리가 규모는 적은 당이지만 실제로 불능정당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주가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머리에 그 지혜와 전략을 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당 의사, 당에게 전달할 정책이나 의견을 통로가 없다. 지난번에 시도당 위원장 회의할 때 장성철 제주도당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앞으로 그 통로를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꼭 이야기를 하려면 저한테 직접 전화해 줘도 되고, 저 비서한테 해줘도 되고, 여기 있는 비대위원들 누구한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의원 좀 가시려고? 한 말씀 하고 가요. 이런 내용이고, 또 우리는 또 식사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또 일단 한 가지 말씀 답안해 주신 게 있습니다. 협의회장 사무실 어떻게 하실 건지. 협의회장 사무실은 우리 사무총장 계신가? 그 답변 좀 하세요. 협의회장 사무실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당원에 있는 기분대에 사무실도 없이 뭐 꺼적대기 피고 있으란 말을 할 수도 없는 얘기야.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과 나중에 당선되신 분과 협의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은주 수석 부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인가요? 좀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뭐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새로운 그 제3세력의 정치 세력화 이런 것을 꿈꾸면서 이 당에 합류를 했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선도 패배를 했고 또 3등까지 내려갔고 또 뭐 문자폭탄도 많이 받고 많은 욕을 먹고 해도 사실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좀 충격입니다. 굉장히 잠도 못 잤고요.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뚫고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차피 이걸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싫든 좋든 이건 어차피 생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려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대선을 3등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다소 안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선 평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그것이 그 절박함이 저는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족했던 절박감이 이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절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구성원들이 매우 절박한 상태에서 뭔가를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혁신위원회 위원인데 아까 그 당원들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고 지금은 정말 절망에 떨어진 우리 당원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지역을 순회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대표께서 뭔가 입장 표명은 있는 게 좋겠다. 다만 우리의 후보였는데 안 대표가 지금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당이 어쨌든 그렇게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사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정말 진솔하게 표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어떤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기회가 되면 안철수 대표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차피 맞는 매 그냥 있는 대로 다 맞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지 함께 고민을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신 것 같아갖고 힘내시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원내 이현주 수석 부대표되어 계시지만 원내 대표단한테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국민의당이 모든 키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여당의 이중대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때는 야당의 이중대라고도 얘기도 듣습니다. 이건 우리가 크게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40명인데 40명이 보태주지 않으면 야당도 야당 역할을 할 수 없고 여당도 여당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것이 선방을 때리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당이 잘해서 우리가 찬성할 것 같으면 여당이 도와달래기 전에 우리가 선방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자유한국당도 도와줘라. 이렇게 해놓고 자유한국당이 말을 안 들으면 여당 시켜서 자유한국당 설득시켜라 말이야. 그럼 우리 뒤에서
감동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여당 정책이 이건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면 나오기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잘못됐다고 반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대해야 돼요. 먼저. 그러고 나오면 자유한국당 어떻게 할 거냐.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 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은 꽃놀이패를 제가 이 말씀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그대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 선방만 치고 하면은 뒤에 서서 감동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여당의 이중대, 한때는 야당의 이중대 이런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해결되면 국민의당의 역할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는 반드시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쫓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하시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5월 25일 날 오후 3시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 28일부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이 지금 꼭 1개월 된 날입니다. 1개월 된 날인데 우선 대선평가위원회도 진직 구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땀 뻘뻘 흘리고 필드에서 공 골인 시키려고 뛰어다니는 축구 선수들은 정말로 힘들지만 앉아가지고 해설하는 해설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선평가위원회 구성한다 하게 되면 구성됩니까? 또 당내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위원 구성해가지고 공정성, 엄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까? 그래도 저런 사람이 당의 대선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구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평가를 해줄 만한 위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교수한테 좀 해달라. 어느 시민단체 대표한테 해달라. 오지를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삼고초려하고 우리 총장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내가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또 혁신이 안 옵니다. 무슨 혁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줍니까? 호의호식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합니까? 사람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대위 1개월 동안에 물론 우리 비대위원들 무슨 치적을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고생하고 있으니까 알아달라고 뭐 생생내려고 그런 이야기 한 것도 아닙니다만 눈코 뜰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부터 시작해서 재정 문제 또 이 430억인가 얼마를 선거비용을 썼다는데 선거비용 말을 썼던 선거안에다 보고하는 걸 실무자는 밤잠을 설치면서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지역위원장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도부 오면은 나는 걱정스러워요. 우리 총장이 공개적으로 그 보고를 합니다. 다음 지도부가 탄생이 되면은 당대표 하는 사람은 매월 1억 3,500만 원씩을 빚을 내오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특별 당비를 내든 마련하지 않으면 인건비 자체가 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하는데 최소한 10억이 드는데 기탁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물어봤더니 1억을 받아야 할지 2억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면서 당원이라도 좀 배가를 해가지고 그것도 1년에 10만원 당원 당비 내면은 다 세액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좀 하고 그래서 사실 뿌리는 지역위원회입니다. 이 당의 뿌리는.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과일을 맺게 하는데
맛 좋은 성숙한 과일을 딸 수 있게 하는 역할은 중앙당이 또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이 존속하는 것은 뿌리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이걸 어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름만 당이지 조직이 있습니까? 뭐 체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위원님 다음 일정이 있어서 계속 메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처럼 여러분하고 만나서 얼굴 펴고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 하려고 왔는데 사실 답답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 탓,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하는 자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함께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보고 저 안철수 비호하려고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안철수 지시받아가지고 내가 뭐 운운하는데 나는 안철수 후보라는 그런 분한테 지시받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안철수 후보한테 지시를 했으면 지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후보 시절에도 내가 그랬습니다. 쓴소리를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별별 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안철수 후보 얼마나 신경이 괴롭겠습니까? 이유미가 제자라면 또 이제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러면 지금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한 대를 던져놓으면 그 정도밖에 안 했느냐 틀림없이 이야기하면 정치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물을 거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신경은 참 복잡다단하고 누구한테 정말 분풀도 못하고 화풀도 못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래도 우리가 참는 의연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이게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이게 그 견고한 댐도 개미 구멍 하나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사랑으로 뭉치고 된다는 신념으로 행동해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인들 인사드리는 것은 시간 약속 안 해도 되잖아. 밥 먹는 시간 단축하면 되고 시간을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그래야 된다고. 나오신 말씀 잘 하세요. 우리 박주선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연수회 때도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많으셨는데 많이 못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위원장들 이야기 또 비대위원장님의 이야기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일정이 이제 시장 민생 투어입니다. 20분 정도 늦었는데 바로 이동을 해주시는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이동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카풀에서 가주시고요. 또 끝나고 우리 위원장님들은 오찬 장소에서 지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위원장님께 그때 진솔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당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